전문 의료인들에게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삼심의학을, 그리고 전 국민 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주치 만들기. 또 하나 더 있죠. 우리 방송의 취지. 전 세계 의료인들과 함께 삼심의학이 사용되는 그날, 그리하여 마침내 WHO나 미국 국립보건원, 영국의 국립보건원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의학, 동의학의 태면으로서의 의학, 삼심의학이 받아들여지는 그날까지 우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방송은 국내에는 팟빵닷컴이라고 하는 팟캐스트 송출업체가 있죠. 네, 팟빵닷컴을 통해서는 나는 침쟁이다 라는 제목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아이튠즈도 같은 제목이에요. 아이튠즈로 열람하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에서 나는 침쟁이다 검색하시면 같은 내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는 삼심법TV, 자성요법TV라는 제목으로 우리 방송 강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계지복용환증 토론하기로 예고해 드렸지요. 계지복용환증과 혈증문 나머지 토론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함께 토론하고 본 내용 이어드리죠.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CSI 라스베가스, CSI 마이애미, CSI 뉴욕편 등등 미드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즐겨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CSI 하게 되면 과학수사대가 생각나시죠? 과학수사대. 그리고 과학수사 하게 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법의학입니다. 법의학. 법률상 문제되는 의학적 사항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인권 옹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다. 두산백과. 법의학 하게 되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의 태두는 문국진 박사입니다. 법의학은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애쓰는 학문이다 라는 말에 꽂혔다고 하셔요. 그래서 법의학을 전공하시게 됐는데, 이분께서 쓰신 책 지상아와 세트니, 혹시 이 책 읽어보신 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오, 많으시네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할 때 충격 먹었어요. 안에 내용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얻은 교훈, 진증에 밝아야 된다 라는 점을 또 새삼 깨닫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지상아와 세트니, 지상아와 관련된 에피소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죠. 제가 말씀드리면 맞아,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만이 시작되었다. 진토 끝에 태아의 머리가 보였다. S 박사는 숙달된 솜씨로 태아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분만을 시도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태아의 머리가 툭 떨어져 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의사가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머리가 뚝 떨어졌다. 산모, 의사, 그리고 스태프들 다 놀랐겠죠. 계속되는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초간단 태동과 심박동, 태아의 심박동에 대해서 요약해 보십시다. 태동, 자궁 내 태아의 움직임을 지칭하는 말. 자궁 내 태아의 움직임을 지칭하는 말로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임신 7주에서 8주경부터 관찰되며 임산부는 보통 18주에서 20주부터 태동을 자각 감지할 수 있다. 태동은 태아 생존의 신호이며 태아의 안녕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빠르면 임신 7주부터 태동은 시작되어 임신 20주에서 30주가 되면 전체적인
태의 움직임이 체계화되면서 휴지기 그리고 활동기 주기를 보이게 되며 이후 임신 36주경까지 점점 성숙하게 된다. 서울대병원에서 제공한 의학 정보를 소개했고요. 심박동, 태아의 심박동. 옛부터 청진에 의하여 태아 심박동을 포착하여 왔으나 최근 M2의 진보에 의하여 태아 심박을 심음, 초음파 도플러, 심전 신호로서 연속적으로 포착하여 태아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 태아 심박동수와 진동곡선 동시 기록에는 분만 감시 장치가 사용되며 태아 가사나 잠재 태아 가사 진단에 유용하다. 다시 지상아로. 지상아란 산모의 자궁 안에서 사망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난 태아를 말한다. 자궁 안에서 태아가 죽으면 양수가 태아에게 스며들어 몸이 물러진다. 그런 다음 석회가 침착되고 탈수되고 위축되면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서져 나가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태아는 이미 포궁 내에서 사망한 거예요. 사망한 채로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종이장처럼 얇아진 미이라가 된 것이죠. 태아는 이미 포궁 내에서 사망했던 것이다. 종이장처럼 미이라가 됐죠. 그러니까 산모 측에서 처음에 소를 제기한 의사가 과도하게 힘을 주어서 머리가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아이가 사망했다, 그게 아니라 포궁 내에서 이미 사망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의사는 죄가 없을까? 아니다. 지상아는 자궁 안에서 죽은 지 오래된 태아임에도 이 산모는 이 의사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왔고 의사는 진료 차트에 태아가 정상이라고 기록해왔다. 심지어 태아의 박동도 정상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형식적인 진료를 했거나 산모의 박동을 태아의 박동으로 착각했음이 분명하다. 네. 그러니까 의사는 진단을 형식적으로 해온 거예요. 그리고 산모의 박동을 태아의 박동으로 착각했던 것이죠. 물론 사망의 원인은 후에 밝혀진 대로 매독이 원인이었습니다. 매독. 비하인드 스토리. 남편이 매독에 걸린 것을 숨기고 그리고 부인과 동침을 했고 그로 인해 임신된 그 태아 역시 매독에 걸렸고 산모도 매독에 걸렸던 것입니다. 매독이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져요. 나중에. 그로 인해 부부는 이혼을 하고 아예 풍비박산이 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을 맺는데요. 이 사건을 다시 읽어드리죠. 의사는 진료 차트에 태아가 정상이라고 기록해 왔다. 심지어 태아의 박동도 정상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형식적인 진료를 했거나 산모의 박동을 태아의 박동으로 착각했음이 분명하다. 전문의들도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해요. 하물며 왕초보인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장준경 선생께서 말씀하신 바 이른바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전문의건 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주치의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공부하시는 분이든 간에 병증 진단에 정묘해야 함을 우리는 준경 선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편작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해서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괭나라의 태자를 진찰하고 죽은 게 아니네 하고 살려낸 적도 있죠. 그리고 제환공의 안색을 보고 병증의 깊이를 확인한 적도 있었습니다.
준경 선생은 나는 월인 편작이 환공의 안색을 보고 병을 알았다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그의 의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괭나라에 갔다가 태자가 죽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고 살려냈다. 그의 의술을 칭찬하자 월인 편작은 의사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다만 그는 살릴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기시켰을 뿐이다. 당신의 의술로. 그러면서 준경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상한론 원서 서문에 금세의 의를 보면 의경의 취지를 탐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을 자기 멋대로 연출하고 각기 가전의 방법만을 이어받아 발전이 없고 치료는 전례에 따라 반복하며 연구도 하지 않고 진찰도 대수롭지 않게 입으로만 하려고 한다. 네, 전문의들도 실수합니다. 하물며 왕초보인 여러분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누가 고치란 말이냐? 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고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의사 이상으로 공부해야죠.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아픈 사람에게 함부로 치료를 장담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방송은 상한론을 통해서 병증 분석의 안목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지복 요한증과 요결 혈증문의 나머지 부분 함께 토론해 봅니다.